폭발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연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흐만 11일, 1월 31일입니다. 우리는 콤에 있습니다. 여기는 테헤란입니다. 이라는 주말 동안 미스터리한 폭발로 흔들렸습니다. 폭발은 테헤란에서 타브리즈까지, 콤에서 반다르 아바스까지 11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일부 현지 언론 보도와 이란 인터내셔널의 전송된 이미지에 따르면 테헤란의 파란드 지역 상공에서 연기가 목격되었습니다. 수도의 거리에는 광범위한 공포가 퍼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설명되지 않은 폭발 이후 도시에는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반다르 아바스는 폭발의 진원지였습니다. 한 지역 주민은 토요일 반다르 아바스에서 폭발로 피해를 입은 건물이 일부 이란 언론의 주장과 달리 천연가스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방금 반다르 아바스의 마왈람대로에 있는 곳을 공격했어요. 모두가 거리로 나왔어요. 소방서가 도착했어요. 당국은 14명이 부상을 입었고 1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이란 혁명 수비를 해군 사령관 알리레자 탕시리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알리레자 탕시리는 단순한 지휘관이 아닙니다. 그는 당시 이란 미국 긴장 상황에서 역할을 했으며 이란 해군에게는 사실상 우상입니다. 국영 매체는 사건의 원인이 조사 중이라고 밝히면서 혁명 수비대 해군 사령관인 알리레자 탕시리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언론은 이스마일 카하니 준잔이 암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평범한 이름이 아닙니다. 카하니는 특별 작전을 담당하는 예루살렘 부대의 사령관입니다. 정권의 첫 반응은 항상 부정에 기반을 둡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독립적인 관찰자들에 따르면 부정 노력이 비극적이고 희극적인 가스 누출 연극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란의 공식적인 이야기를 믿는다면 토요일 밤에 나라의 인프라가 물리학 법칙을 무시하는 일련의 우연으로 인해 11개의 다른 도시에서 동시에 실패했습니다. 테헤란, 카라지, 곰, 반다르 아바스, 아흐바즈, 타브리즈.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보고서에 따르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 전략적 중심지들에서 가스관이 폭발하고 변압기가 불에 타고 건물이 같은 시간에 붕괴되었습니다. 이는 통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오히려 계획된 사보타주 작전입니다. 현장에서의 원시 데이터와 지역 소스가 제공한 이미지들은 가스 누출 설명에 빠르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반다르 아바스의 사건 현장에 집중해 봅시다. 공격을 받은 건물은 일반적인 주거지나 민간 사업체가 아닙니다. 이 건물은 이란 혁명 수비대 해군의 지휘 계층이 사용하는 안전가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과 해당 지역을 잘 아는 소식통에 따르면 폭발이 발생한 건물은 천연가스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가스라인이 없는 건물에서 가스 폭발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당황한 정권의 허위 정보 기계가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미지에서는 건물의 절반이 외과적 개입처럼 잘려나간 것을 보여줍니다. 가스 폭발은 혼란스럽고 방향이 없으며 통제되지 않은 파괴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보는 피해 양상은 내부에서 유도된 폭발물이나 고정밀 탄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더 중요하게는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테헤란, 파란드, 그리고 카라지 상공에서는 판도미사일 흔적, 방공 시스템 요격 연기 또는 제트 엔진 소음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외부 공격이었다면 레이더 기록, 음속 폭음, 그리고 하늘에 뚜렷한 흔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이 지배했습니다. 폭발은 내부에서 지상이나 매우 낮은 고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를 하나의 전술적 결론으로 이끕니다. 이러한 공격이 국경 너머에서가 아니라 이란 내부, 즉 이란의 중심에서 조직되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타나며 둘 다 테헤란 정권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작전팀이 소형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드론, 즉 쿼드콥터나 채공 탄약을 사용하여 이란에 침투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드론들은 이전에 이스파한의 시설에서 본 것과 유사하게 건물의 환기구나 창문을 통해 들어가 정밀 타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이자 더 무서운 가능성은 이란의 보안 관료 조직 내에 사전에 설치된 폭발물이 원격으로 작동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란의 영공이 닫혀 있더라도 이란의 거리, 가정, 군사기지는 더 이상 안전한 구역이 아닙니다. 정권의 무적 갑옷이 그들의 수도 한복판에서 뚫렸습니다.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고 군용 헬리콥터가 즉시 그 지역을 선회하기 시작하는 QMC의 이미지는 상황이 반순환 가스 누출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정권의 이념적 심장부이며 그들이 성스러운 도시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곳조차 공격당할 수 있다면 이란에는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권의 언론이 이러한 폭발을 은폐하려고 애쓰는 동안 타브리즈 상공의 검은 연기와 아바즈 시설의 화재는 이 조정이 전국적일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11개의 도시, 11개의 목표, 그리고 하나의 공통된 특징, 보안 프로토콜의 완전한 붕괴, 여기서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강조해야 합니다. 목표로 삼은 장소들은 무작위로 선택된 민간 인프라가 아닙니다. 파란드와 카라지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핵 원심 분리기 부품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 지역입니다. 반다르 아바스는 이란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주요 동맥입니다. 이것은 경고 사격이 아니라 이란의 전쟁 능력을 무력화하려는 형성 작전으로 보입니다. 주요 군사작전 전에 적의 지휘 및 통제 능력을 무력화하고 통신을 차단하며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 적용되는 고전적인 군사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의 신경 중심이 정밀하게 타겟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리적 폭발의 충격파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을 때 진정한 파괴적 영향은 심리적 전선에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정권의 가장 큰 두려움은 외부의 미사일이 아니라 자국민의 눈에 비친 권위의 상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밤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스 누출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차나 구급차를 보내지만 테헤란 행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건물 옥상에 저격수를 배치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이미지는 국가의 힘이 아니라 짚고 통제되지 않은 공황 상태를 상징합니다. 가스반을 쏘아서 불을 끌 것인가? 아니요. 이 총구는 가능한 민중 봉기와 내부에 보이지 않는 적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포의 물결은 거리의 군대뿐만 아니라 최고 지도자까지 겨냥했습니다. 폭발 몇 시간 전 종교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호메이니 묘소 깜짝 방문은 사실상 작별의식이거나 다가오는 폭풍, 전 마지막 힘의 과시였다. 그러나 폭발 직후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즉시 안전한 피난처로 옮겨졌다. 지도자가 자신의 나라가 공격받고 있을 때 국민에게 연설하는 대신 지하로 도망친다면 그것은 국가의 방어 교리가 파산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권은 우리가 당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약속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보호할 수 없다는 현실로 대체했습니다. 표정 목록에 있는 이름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 알리레자 탕시리, 쿠두스군 사령관 에스마일 카하니, 이들은 이란의 지역 무장 네트워크의 주모자들입니다. 탕시리가 반다르 아바스의 비가스 건물에서 표적이 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비록 정권 매체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건물의 절반을 파괴한 공격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이 그 지휘관이 작전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정권 매체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건물의 절반을 파괴한 공격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이 그 지휘관이 작전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셈 솔레이마니의 사망 이후 발생한 정보 실패가 이제 탕시리와 카하니에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살 시도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메시지는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침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IRGC 지휘부에게 안전한 잠은 없습니다. 모든 전화, 모든 차량, 모든 건물이 잠재적인 무덤입니다. 이 심리학은 싸움 없이 군대를 무너뜨립니다. 이 내부 혼란은 IRGC의 조직 구조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권의 정예부대는 국경에서 적을 찾는 동안 뒤에서 총에 맞고 있습니다.
거리를 순찰하는 혁명 수비대의 얼굴에 나타난 혼란과 두려움은 지휘 체계가 무너졌음을 보여줍니다. 누가 친구이고 누가 요원인지 모르는 것은 군 계급 내 편집증을 부추립니다. 누가 스파인가? 라는 질문이 이제 테헤란의 모든 본부벽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집증의 분위기는 정권의 반응을 늦추고 미국의 공격 가능성에 대한 조정된 방어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외부에서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되지 않았지만 국내 전선은 무너졌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본 차 안에서 노래를 부르며 폭발을 지켜보는 젊은 이란 남성의 태도는 두려움의 무관심으로 심지어는 비밀리에 정권의 붕괴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가스 누출 거짓말을 비웃습니다. 정권의 선전 기계는 완전히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가의 가장 큰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입니다. 테헤란에서 그 신뢰는 토요일 밤 연기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테헤란의 이 혼란은 고립된 사건이 아닐 수도 있으며 오히려 워싱턴에서 계획된 훨씬 더 크고 치명적인 시나리오의 시작 장면일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해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 있는 파일은 그랜드 플랜이라고 불립니다. 이 계획은 펜타곤과 백악관이 공동으로 준비한 것으로 단순한 상징적 보복이 아니라 이란 혁명 수비대의 제도적 존재와 이란의 핵 인프라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 신속하고 결정적인 공중 작전을 포함합니다. 이 전략적 포위의 가장 두드러진 측면은 외교 전선에서 펼쳐졌습니다. 리야드에서 조용하지만 중대한 방향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걸프 국가들은 몇 주 동안 이란에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공격에 대해 우리 영공을 닫았다고 확신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외교는 힘과 돈의 언어로 말합니다. 사우디 국방부 장관 칼리드 빈 살만의 갑작스러운 워싱턴 방문과 90억 달러 규모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 판매의 즉각적인 승인은 하룻밤 사이에 상황을 바꾸었습니다. 미국은 10억 달러의 안보 보장으로 사우디의 중립 카드를 잤습니다. 최근 리야드의 성명은 이란 혁명 수비대를 지역의 주요 위협으로 묘사했습니다. 외교적 언어로인은 우리의 영공은 열려 있다. 비행기가 통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란은 가장 신뢰하던 이웃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이란의 강력한 동맹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어떨까요? 이란이 공격을 받고 있는 동안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페르시아만에서 공동해상안전벨트라는 이름으로 상징적인 해상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이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그들 자신의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직접적인 충돌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선언했습니다. 이란 관리들이 지원을 요청하러 모스크바에 갔을 때 푸틴의 반응은 명확했습니다. 상징적인 지원은 가능하지만 군사 개입은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란이 서방의 망치 아래 짓눌리고 있는 동안 동방의 친구들은 단지 관찰만 하고 있다. 이것은 북맹의 배신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 정치의 얼굴이다. 테헤란 하늘에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이란은 자신이 세계 체스판 위의 외로운 졸이라는 것을 힘겹게 배우고 있다. 궁지에 몰린 테헤란 정권은 마지막 카드인 에너지 협박을 준비하고 있다. 정권에 가까운 소식통과 텔레그램 채널들은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어 하루 2조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석유 공급이 차단될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이 위협은 침해 과시가 아닙니다. 호르무즈를 폐쇄하면 서방뿐만 아니라 이란 석유의 최대 구매자인 중국도 질식시킬 것입니다. 이란은 이 움직임으로 스스로의 사형 선고에 서명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미국 해군 소속의 델버트 디블랙 구축함이 에일랏 해안에 배치되고 이 지역의 군사 증강이 증가하는 것은 워싱턴이 이 허세를 간파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정은 내려졌고 방아쇠는 당겨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총알이 총구를 떠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토요일 밤 테헤란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사보타주나 가스 누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5년 된 정권이 자국 영토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순간이었습니다. 난봉불락의 요새라는 이란의 신화는 11개 도시에서 동시에 발생한 폭발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에 대해 정보를 얻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